고2 수투 1등급 문제 1단원 함수의 극한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7번부터 보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빼기 2가 4분의 1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극한값을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식을 봤을 때, 위에 있는 식을 봤을 때 x가 지금 1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분모가 지금 0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분자라고 하는 친구들도 0으로 가까이 가야 된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일단은 f1이 2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놓고, 그렇게 하면은 여기 밑에 있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제곱 빼기 4분의 x-1이라고 하는 식을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x 빼기 1 그리고 밑에는 합차로 fx 빼기 2 곱하기 fx 더하기 2 그리고 위에는 x 빼기 1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 앞쪽에 나와 있는 친구는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2분의 x 빼기 1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지금 아까 4분의 1로 수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수라서 4로 그대로 극한이 나오면 될 것 같고, 뒤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리미트를 분배해서 f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간다면 1이 그대로 들어갔을 때 f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4 곱하기 4분의 1 계산해서 정답이 1로 결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8번 문제를 보면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x-a 분의 fx-x-a 극한값이 5분의 3을 만족시킨다. 방정식 fx는 0. 그럼 얘는 지금 2차 방정식이 될 거고,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속함수라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fx의 이 극한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가 a로 갈 때 이 fx라고 하는 것을 k라고 하는 극한으로 수렴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리미트가 분배가 돼서 들어갔을 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지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근데 얘는 당연히 f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에서도 분자에서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이 되는데 이 값이 지금 1로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지금 5분의 3이랑은 절대 같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면, 우리가 x가 a로 갔을 때 이 fx라고 하는 이 k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0이 아닌 어떤 숫자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0분의 0꼴이 아니라 그냥 계산을 했을 때 1로 지금 가까이 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1이 아니라 5분의 3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k가 지금은 값이 그대로 얼마로 결정이 돼야 된다? 0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차 함수기 때문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fx라고 하는 거랑 함수값 fa라고 하는 거랑 같을 거고, 그게 그대로 k가 될 텐데 걔가 그대로 0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은 이 2차 함수에서의 한 근을 우리가 아까 알파랑 베타라고 뒀는데 이 a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근이 될 수 있다라는 문제로 해석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해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k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대로 계산이 돼서 들어갔을 때 1이라는 극한이 나오는데 걔는 5분의 3이 될 수 없기 때문에 0분의 0꼴을 만들어서 다른 극한을 만들어내야 된다, 요런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는데 여기서 알파를 a랑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식을 한 번 더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차함수 fx라고 하는 것은 a랑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 다른 말로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거니까 x-a 곱하기 x-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대로 원래 있던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에 x-베타 마이너스 x-a, 그 다음 밑에도 x-a에 x-베타 그리고 x-a를 더합니다.
계산하면요, 여러분. 지금 0분의 0꼴인 거 확인됐고요. 그러면 x-a라는 인수를 앞으로 뽑아내서 전부 다 약분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베타 플러스 1 그리고 위에는 x-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면은 a를 대입하면 a-베타 플러스 1 그리고 a-베타 마이너스 1이 지금 5분의 3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나와 있는 a-베타를 x로 치환할게요. x로 치환하면 자 x자로 곱했을 때 5x 빼기 5라고 하는 게 3x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이 x가 8이 되니까 x가 지금 4라는 건데 x가 아까 뭐였냐면 a-베타 우리가 a랑 알파랑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그대로 4라는 거고 그럼 절대값을 씌웠을 때도 정답이 4로 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19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얘가 조금 풀이 과정이 복잡할 것 같은데 부족하다면 옆에 있는 부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차원 계수가 1인투 3차 함수 fx랑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일단은 수투에서는 우리가 다항함수를 위주로 다루는 거고 사실 다항함수만 다루는 건데 그쪽에서도 차수를 지금 문제에서 주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정보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가에서는 g1이 0이다 라는 말은 일단 gx라고 하는 친구가 x-1이라고 하는 인수를 최소한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나를 보니까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gx분의 fx가 n-1 곱하기 n-인데 이 n 자리에 1, 2, 3, 4 요 네 가지의 값을 대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1, 2, 3, 4라고 하는 4개의 값을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4개를 전부 다 대입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전부 다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로 n에다가 1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라고 하는 게 0이 된다라는 사실인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어떤 식으로 조금 빠르게 반사작용이 일어났으면 좋겠냐면 얘가 지금 0으로 가지 g1이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지금 0으로 가니까 일단은 어떤 극한이 존재하려면 f1도 마찬가지로 0이 돼야 돼서 fx라고 하는 게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 더 정보가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면 얘가 심지어 지금 0으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fx가 만약에 x-1이라는 인수를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약분이 되면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건데 얘가 하필 지금 0으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fx는 x-1이 하나가 약분이 되는데도 하나가 더 남아서 거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 0이다 라는 사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요 fx라고 하는 게 현재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라는 최대한의 정보를 이 1번에서 뽑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n자리에 2를 집어넣었을 때 x가 2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라고 하는 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보는 여기 있는 이 fx가 x-2라고 하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그러면 fx는 사실 완성이 됐네요. 최고차원 계수가 1이라고 했고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x-2라고 하는 인수 이렇게 해서 fx는 3차 다항식이 지금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gx라고 하는 친구는 그러면 아까 가에서 x-1이라고 하는 인수는 가지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2차는 아직은 정보를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줄 거냐면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식을 쓸 수 있다 라고 gx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세 번째로 n 자리에 3을 대입을 했을 때 자 이제는 식을 전부 다 대입할 겁니다.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가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분의 위에가 x-1의 제곱에 x-2 n자리에 3 대입했을 때 우변이 지금 얼마로? 2로 떨어진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x-1을 하나를 약분을 시키고 3을 대입하면요 여러분 밑에가 분모가 9 더하기 3a 플러스 b 그리고 위에는 얼마로? 3을 대입했을 때
2로 결정이 되는데 걔가 지금 2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쪽에서 얻어내는 정보는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얼마다? 1이다 라고 해서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8과 같다라는 정보를 이쪽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식을 옆으로 조금만 당겨 볼게요, 여러분. 네 번째 식을 n 자리에 4를 똑같이 대입을 한다면 리미트 x가 지금 4로 갈 때 gx 마찬가지로 x-1의 제곱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fx는 여기 지금 x-1 인수 하나여야 되죠. 그 다음에 위에가 x-1의 제곱 그리고 x-2여야 되는데 4를 우변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 값이 얼마로? 6으로 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4를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일단 요거는 하나 날려놓고 4 대입하면 16 플러스 4a 플러스 b 분의 위에는 3 곱하기 2라고 하는 게 6으로 떨어지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6 플러스 4a 플러스 b가 얼마로? 1로 4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5로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조금 해줘야 될 차례인데 아까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8이다라고 하는 여기 있던 이 식이랑요 여러분 그리고 이쪽에 있었던 요 식이랑 여러분들이 연립을 해줬을 때 A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7이 나올 거고 B가 13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GX의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GX는 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3이라는 3차 다항식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얼마를 구하라고 했냐면 G5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4 곱하기 5 대입했을 때 3 계산해서 12로 정답이 결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칸을 조금 더 넓혀서 220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가 정보를 봤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지금 x세제곱분의 fx가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실은 분모가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 fx라고 하는 친구의 차수가요, 여러분. 3차면 최고차항 계수 비를 했을 때 0이 아닌 수가 나올 거고 만약에 3차보다 더 커서 4차, 5차 이런 식으로 된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분자가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발산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fx라고 하는 친구는 차수가 몇 차? 3차보다 더 낮아야 되니까 이 fx라고 하는 친구는 차수가 1차 또는 2차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분모가 지금 0으로 가까이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1을 대입했을 때 f1이 0이다 라는 정보를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 요 방정식의 한 근이 2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2를 대입했을 때 F2가 4라는 정보를 다해서 주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fx라고 하는 식을 어떻게 둘 거냐면 지금 사실 1차인지 2차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서 x-1이라는 인수는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게 최소한으로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fx를 x-1 곱하기 뒤에는 몇 차인지 모르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2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식 자체를 어디다가 먼저 대입할 거냐면 나에다가 먼저 대입을 해볼게요. 다 먼저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x-1 곱하기 ax 플러스 b 걔를 x-1로 나눴을 때 값이 얘는 소거가 될 거고요. 0분의 0꼴이었는데 1을 대입했을 때 a 플러스 b가 지금 얼마로 1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식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에다가 f에다가 이제 x자리에 2를 대입하면요.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지금 f2라고 하는 것은 2a 플러스 b가 되는데 그 값이 얼마로? 4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식 두 번째 거. 요거 두 개 연립해주면 여러분 a가 손쉽게 3이 나오고 b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fx라고 하는 것은 x-1 곱하기 3x-2라고 하는 2차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f3이라고 하는 것이 2 곱하기 7 계산해서 14로 값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221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 친구가 이제 사실은 문제로서는 가장 많이 등장할 수 있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먼저 다함수 fx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 마이너스 x 세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1이 나온다 라고 해서 지금 0이 아닌 수렴하는 값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이 일치를 했는데 최고차항 계수 b를 봤을 때 마이너스 11이 나온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서요. 그러면 fx가 반사적으로 어떻게? x세제곱으로 시작해서 x세제곱을 소거시켜 줄 거고 x제곱의 계수가 마이너스 11x제곱 그렇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뒤에 있는 식은 알 수가 없네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ax 플러스 b다 라고 두겠습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에 있는 식을 봤을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지금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 그래서 f1이 지금 0으로 가야 된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대입을 먼저 하면요. f1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0 더하기 a 플러스 b가 0이라는 거니까 b를 마이너스 a 플러스 10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간 어떤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냐면 먼저 내가 어쩔 수 없이 모르는 문자를 두 개로 이렇게 뒀는데 관계식을 이용해서 모르는 문자를 하나로 일단 줄이는 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fx라고 하는 것을 x세제곱 마이너스 11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이다 라고 해서 요 식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오른쪽 식에다가 대입을 할 건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분모는 0으로 갔고 분자도 0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3차 다항식이라고 하는 게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x-1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3차식이니까 조립제법을 써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11a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이면 무조건 1로 조립제법이 될 거고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fx라고 하는 게 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a 마이너스 10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오른쪽 식에다 대입할게요. x-1 분모에 하나 있었고 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a 마이너스 10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0분의 0꼴 인수 제거시켜 줄 거고 1 대입했을 때 a가 얼마가 나옵니까, 여러분? 1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9 더하기 a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마이너스 9로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게 10으로 결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었던 식에다가 여러분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b가 얼마로 갑니까? 0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10이 아니라 0으로 간다는 사실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식 다 나왔다. f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여기 원래 있었던 이 식에다가 대입할게요, 여러분. x세제곱 마이너스 11x제곱 a 자리에 10 대입했을 때 플러스 10x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곱하기 f의 x분의 1을 계산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식을 조금 넓혀서 오른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 있는 이 fx식에다가 진짜로 x분의 1을 전부 다 대입을 해서 요 극한을 계산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지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f의 x분의 1이다 라고 했는데 수업 시간에 약간 뭐라고 설명을 해줬냐면 f 이 괄호 자리에 x가 아닌 조금이라도 다른 친구가 들어온다면 치환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뤄줬을 겁니다. 그러면 x분의 1이라고 하는 걸 t로 치환을 먼저 할 건데 그럼 여러분 x가 지금 만약에 얘가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까이 가지.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그러면 리미트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는 그럼 t분의 이렇게 들어갈 거고 ft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대로 이쪽에 있는 식에서 t 바로 대입해서 가져올게요, 여러분. t 세제곱 마이너스 11t 제곱 플러스 10t다. 근데 얘는 아직 0분의 0꼴이거든요. 그럼 t라고 하는 인수를 하나 제거시켜주면 t 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10이 될 거다. 그러면 0을 대입했을 때 얼마로? 10으로 정답이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222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 fx가 요 두 개의 극한을 줬습니다, 여러분. 요걸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조금 연습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식을 세우는 거를 연습을 이번 시간에 많이 할 건데 일단은 x가 지금 무한대로 가까이 갔을 때 2x 세제곱분에 이렇게 들어와서 3차식분에 어떤 식을 계산했을 때 1로 지금 수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fx가 마찬가지로 2x 세제곱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최고차항 개수가 2면서 3차 다항식이 일단 들어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건데 2x 세제곱 블라블라 이렇게만 식을 잠깐 세워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식에서 분모가 3이라고 하는 인수를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분모가 그러면서 0으로 가까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 fx라고 하는 친구는 똑같이 얘가 지금 수렴하는 값이 지금 절대로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fx라고 하는 것은 x-3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인수를 무조건 같이 가지고 들어오고 나머지 누군가가 더 있어서 약분을 해서 0이라고 하는 인수를 제거를 해서 약분을 해서 나머지 값에다 대입했을 때 지금 5라는 극한값을 가져오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준다면 여기 있는 이 fx라고 하는 식을 여러분 최고차항 개수는 2고 아까 x-3의 제곱이라고 하는 인수는 가지고 올 거고 나머지 하나 더 필요하니까 뭐 x 플러스 k 이렇게 둘까요? 우리는 3차식이 필요하니까 1차식 더 갖고 올게요. 됐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식을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의 제곱분의 2의 x-3의 제곱에 x 플러스 k 이렇게 들어가면요. 얘는 제거를 시켜주고 0분의 0꼴에서 0이 되는 걸 제거를 시켜주고 3을 대입했을 때 2 곱하기 3 플러스 k가 5다 라고 한다면 3 플러스 k가 2분의 5니까 k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결정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fx라고 하는 식은 2의 x-3의 제곱에 x-2분의 1이 될 거니까 f2의 값을 끝까지 계산하겠습니다.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3 들어가겠네요. 그럼 정답이 3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여러분? 그럼 요 페이지 풀이 다 들어왔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223번에서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1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분모에 있는 이 친구의 차수가 정확하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미지수가 이렇게 끼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이 분자의 차수도 지금 정확하게 하나로 결정이 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기는 할 건데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지만 일단은 n 자리에 1부터 하나씩 대입을 해보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정보를 얻어와가지고 그걸로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것보다는 n 자리에 차근차근 1부터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규칙을 파악할 수 있는 패턴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n 자리에 1을 먼저 대입해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을 했을 때 일단은 6이 나온다. 그리고 x가 0으로 갔을 때 x제곱분의 fx라고 하는 게 4로 지금 수렴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왼쪽에 있는 식에서는 여러분 이제 이거 잘할 수 있습니다. 4x 세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를 무조건 fx가 갖고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6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뒤에 일단 3x 제곱이 있으니까 3x 제곱이 더 필요해. 그래야 더해야 6이 되니까. 됐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요. 잠깐 멈춰서 뭐를 바라볼 거냐면 오른쪽에 있는 식을 바라볼 건데 여기서 x제곱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n자리에 1이 들어가서 x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x가 0으로 갈 때 이 fx가 분모가 지금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가야 돼서 f0이라고 하는 게 0이다 라는 것을 파악을 해준다면 이 fx라고 하는 게 최소한 x라고 하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x 곱하기 어쩌고로 지금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은 여기 있는 친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친구가 원래는 우리가 ax 플러스 b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할 건데 여기 뒤에 있는 상수는 없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오른쪽 식에다가 만약에 지금은 식을 천천히 대입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로 묶어서 4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가 됐다라고 해서 얘를 x로 나눴을 때 x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a가 떨어지는데 걔가 4라고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a가 4로 지금 결정이 된다 라는 것을 첫 번째 식에서 fx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식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조금 더 빨리 해볼 거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f0이 0이니까 f가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제거를 시켰을 때 4라고 하는 값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쪽을 바로 얘를 가지고 와서 4x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1번에서는 지금 fx라고 하는 함수가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x가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일단 f1을 한번 구해본다면 우리가 11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n을 1을 넣어봤으니까 n 자리에 2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 자리에 2를 대입을 하면 두 번째죠. n 자리에 2를 대입을 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 플러스 1분의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 지금 6으로 가까이 간다. 그리고 나서 이제 x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x 제곱분의 fx가 4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왼쪽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3차식이니까 밑에가 3차식이니까 위에도 지금 3차식으로 들어올 건데 여기 있는 개수를 6으로 맞추려면 fx가 얼마로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10x 세제곱으로 시작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식을 봤을 때 아까 빨리 해보자 라고 한 거 적용해 볼게요. 이게 지금 분모가 x제곱이라고 하는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fx도 x제곱이라고 하는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얘가 이렇게 4로 떨어지려면 여기 뒤에가 바로 얼마로? 그렇지 4x제곱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럼 이쪽에서는 바로 f1이라고 하는 게 얼마로? 14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 n에 3을 넣기보다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우리가 바로 위에 있었던 식을 봤을 때 얘가 이미 3차인데 여기 있던 식이 3차라서 n에 2를 대입했을 때 3차분의 3차로 식이 똑같아졌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n에 3을 넣고 4를 넣고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단 발생할 거냐면 n자리에 3을 대입을 먼저 해본다라고 쳤을 때 x가 무한대로 가서 x 4제곱 플러스 1분의 그리고 위에는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 6으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 분모는 차수가 높아지는데 분자에 여기 있는 친구는 지금 차수가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fx라고 하는 친구는 반드시 누구를 따라서 여기 밑에 있었던 얘를 따라서 6x 4제곱 이런 식으로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n이 3일 때 4일 때 5일 때는 무조건 이제 분모에 있는 차수를 따라갈 거니까 식을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여러분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n이 3 이상일 때는 fx가 여기가 이제 그대로 n 플러스 1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있는 차수를 그대로 따라갈 거니까 fx가 6x의 n 플러스 1승 이런 식으로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식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승분의 fx가 4로 수렴을 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친구가 지금 x가 인수가 몇 개? n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분자에 있는 이 fx도 마찬가지로 인수가 n개가 들어와야 되고 그거의 개수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처럼 4가 결정이 돼야 되니까 6x n 플러스 1승 더하기 4x의 n승 전부 다 일관되게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n이 3 이상일 때는 f1의 값이 무조건 얼마로? 10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왼쪽 오른쪽을 전부 다 비교를 했을 때 f1이라고 하는 것의 최대값은 n 자리에 2를 대입을 했을 때 여기가 14로서 가장 컸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요게 지금 정답으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22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여기다가 먼저 풀어보고 부족하면 칸을 옮길게요. 이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구간에 따라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x가 1보다 클 때는 유리함수,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2차 함수. 근데 직선 y는 k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k라고 할 때 이 극한의 값을 계산하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건데요. 여기 위에 있는 이 친구는 유리함수인데 x에 해당하는 점근선이 1, 그리고 y에 해당하는 점근선도 1, 그 다음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1을 분자에다 대입했을 때 3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쪽에 지금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할 수가 있을 건데 x가 1보다 큰 쪽만 그리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 그래프만 살려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네요, 여러분. 됐지?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꼭지점 파악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3에서 꼭지점을 가지면서 그래프가 1일 때는 여러분 어디로 떨어지냐면 지금 f1이 마이너스 3 플러스 2 해서 마이너스 1로 떨어지니까 여기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 여기 색칠이지 여러분. 여기 지나면서 위로 볼록하게 2차 함수가 요렇게 떨어지면 되겠네요. 1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요까지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되겠네요. 됐지? 요런 그래프가 지금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y는 k라고 하는 건 상수함수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선을 짝짝짝짝 그어가지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gk라고 할 겁니다. gk라고 하는 함수를 직접 식을 세워도 괜찮고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문제 바로 해결할게요. 지금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이 어딘데? 여긴데 마이너스 1이 지금 여긴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쪽에서 지금 K를 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K를 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만나는 점이 몇 개? 2개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지금 합성함수인데 여러분 합성함수인데 K가 3의 좌극한에서 들어올 때 3보다 조금 더 작은 쪽에서 들어올 때는 3보다 조금 더 작은 쪽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여러분? 3개지. 전부 다 여기서 지금 전부 다 3개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자, 요식 수정할게요. 리미트 gk를 내가 t로 지금 수정을 한다면 k가 3의 좌극한으로서 왔을 때는 t가 그냥 전부 다 3개인 거고 우리 합성함수 극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gt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지금 이 밑에서 오는 친구가 전부 다 3개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지금 붙지 않고 그냥 그대로 3이 들어오면 됩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마지막에 정답 t가 3으로 갈 때 gt라고 하는 것은 3에서 지금 몇 번 만나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서 3에서는 지금 요렇게 몇 번 정확하게 2번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극한이 2 플러스 2가 돼서 정답이 4로 결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225번 문제를 볼게요. 자, 함수 y는 fx가 그림과 같을 거고 최고차원 계수가 1인 2차 함수 gx에 대해서 다음 식을 2개를 줬을 때 g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x가 0의 우극한에서 지금 오고 있을 때 fx의 그래프를 관찰을 하면요 여러분 지금 얼마로 떨어집니까? 0의 우극한으로 올 때 이 친구가 지금 얼마로? 그대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g의 0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로? 마이너스 1분의 식 적어줄게요 여러분.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왔을 때 fx분의 gx라고 하는 친구가 얘는 지금 마이너스 1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gx는 2차 함수니까 그대로 값을 대입해서 g0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데 걔가 1, 2 되는 거니까 g0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로 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을 먼저 보고요 여러분. 극한을 천천히 계산을 할 건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치환해도 괜찮고 치환 안 하고 바로 들어갈까요? 지금 x가 1의 좌극한으로 가까이 간다면 내가 원하는 이 x-1이라고 하는 이 값은 1의 마이너스에다가 1을 뺀다면 0의 마이너스에서 ft를 계산을 해달라 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일 때 gx 요 값이 그대로 3이 된다라고 한다면 t가 0의 좌극한으로 왔을 때 이 친구가 아까 얼마였지? 그림을 보세요. 0의 좌극한이면 얘가 지금 1이 되기 때문에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일 때 gx
GX라고 하는 거 여전히 다항함수니까 G1을 의미하는 건데 얘는 3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GX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G가 아까 0이 마이너스 1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GX의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고 GX라는 것을 그럼 X제곱 플러스 1차는 모르네. AX 상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결정을 해서요. G1이라고 하는 거 계산할게요 여러분. 1 더하기 A 마이너스 1 들어가면은 A가 그대로 3이 돼서 GX라고 하는 것을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되면 되는 거고 그러면 G2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이 계산해주면 9가 정답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6번 문제를 보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안에 가우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가우스의 x제곱 플러스 4x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가우스에다가 예를 들어서 7.5 같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정수 부분을 파악해서 7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친구니까 우리는 이 가우스 x제곱 플러스 4x라고 하는 친구는 내가 만약에 운이 좋아서 정수라고 한다면 x제곱 플러스 4x라고 하는 거랑 정확하게 같아질 수는 있지만 정수가 아닌 숫자들에 대해서는 이 친구보다 하나 앞으로 떨어지는 거지. 근데 정확하게 하나 앞으로 떨어진다기보다는 얘가 지금 범위가 정확하게 어떤지는 모르니까 이 x제곱 플러스 4x의 가우스를 씌운 거는요 여러분 누구보다는 항상은 크다라고 할 수 있냐면 x제곱 플러스 4x의 실제 숫자에다가 하나를 뺀 것보다는 무조건 크다라고 해서 우리가 가우스를 직접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쪽에 우리가 아는 2차식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줘 볼 겁니다. 괜찮나요? 거기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루트가 씌워져 있는 거고 맞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느낌이네요. 됐지 여러분? 느낌 옵니까? 이거 양쪽의 극한 취해서 중간에 있는 친구의 극한값을 결정하는 샌드위치 정리로 들어갈 거라서요 여러분. 오른쪽 왼쪽 다 해서 두 개가 같으니까 값이 하나로 수렴될 거니까 저는 오른쪽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의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x를 계산할 거고 이거 지금 앞에 뒤에 차수 같고요 여러분. 최고차항 계수도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서 유리화 시켜서 계산하겠습니다. 유리화를 이 친구의 부호만 이렇게 살짝 바꿔준 친구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이렇게 곱하는 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x분의 자 합차 계산하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4x가 될 거고요. 그럼 문제가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으니까 최고차항 계수 b만 비교하면 되겠죠 여러분. 1 플러스 1분의 4 돼서 정답이 2로 결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7번으로 가면요 도형이 나오는데 그림과 같이 AB가 1인 종이 테이프를 선분 RQ를 접는 선으로 해서 꼭지점 B가 선분 AD 위에 점 P에 오도록 해서 접었을 때 AP를 X, BQ를 Y라고 해서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XY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문제를 조금 파악을 하면 여러분 만약에 치환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X에 해당하는 범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Y를 x에 대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주는 식으로 문제풀이가 들어가면 정확한 문제풀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종이를 접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가 그대로 y가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여기 q에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 여기 전체가 y였는데 이 부분이 x이기 때문에 여기가 y 빼기 x가 되는 거고 이쪽은 그대로 1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피타고라스 쓰겠습니다. y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1이 y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 풀어주면 마이너스 2xy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니까 2xy라고 하는 것은 x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y라고 하는 것은 2x분의 x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대입해서 계산할게요.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xy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x 곱하기 2x분의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x가 약분이 될 거고 0을 대입했을 때 정답이 2분의 1로 결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228번 문제를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일단 식부터 세울게요, 여러분. 얘가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 되는 건데 y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으니까 p의 좌표가 0,r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원이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해서 직선 PQ가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한다. R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점 R이 A, 0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A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 원 두 개를 연립을 해서 이 Q라고 하는 교점의 좌표를 찾고요, 여러분. P랑 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X 절편을 찾아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풀이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교점의 좌표를 찾을 건데 우리가 y제곱은 하고 넘기던지 아니면 그대로 빼볼까요, 여러분? 이거 식 두 개 빼면 어떻게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좌변 정리해주면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게 r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없어지고 x가 우리 얼마로? 2분의 r제곱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x가 2분의 r제곱이라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4분의 r 4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그러면 y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4분의 r 4제곱. y는 사실은 풀만 돼요, 여러분. 풀만 돼. 얘가 지금 원이랑 만나는 점이 여기 하나, 여기 두 개인데 Q 같은 경우는 Y 좌표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저는 플러스만 택하겠습니다. 루트에 R제곱 마이너스 4분의 R 4제곱이다. 옆에 적어주면 좋겠죠. Y 좌표가 양수다 라는 것을 적어주면 좋겠고 그럼 Q의 좌표는 우리가 X는 2분의 R제곱, Y는 루트에 r제곱 마이너스 4분의 r 4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r을 뽑아서 계산해도 되겠다. 그쵸? r을 뽑아서 계산하면 r 앞으로 하나 튀어나오고 1 마이너스 4분의 r제곱 이렇게 일단은 기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울기를 먼저 구할 건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면 되거든요. 2분의 r제곱 빼기 0 그리고 위에는 분자는 r 루트 1 마이너스 4분의 r 제곱 빼기 r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요거 정리를 좀 해주면 여러분 정리 조금 해보세요. r분의 2에 루트의 1 마이너스 4분의 r 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지금 기울기면서 여기서 아까 y 절편이 0,r이라고 했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 그대로 어떻게 세워지면 되냐면 y는 r분의 2의 루트 1 마이너스 4분의 r 제곱 마이너스 1x 더하기 r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세워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 이 대문자 r이라고 하는 이 친구의 x 절편을 찾는 거니까 y 자리에 여러분 0을 대입해서요. x는 하고 정리를 여러분들이 조금 해주세요. x는 하고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2에 루트의 1 마이너스 4분의 r 제곱 빼기 1 될 거고 위에는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r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얘가 지금 어디로 가까워지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우린 여기다가 r을 0으로 가까이 보내는 극한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식에다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주려고 하냐면 통분을 그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계산을 할 건데 아니면 2를 분배해서 안으로 밀어 넣읍시다, 여러분.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4로 밀어 들어가는 거고 4 마이너스 r 제곱 빼기 2 뒤에는 맞죠? 그 다음에 위에는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지금 0 대입했을 때 0분의 0꼴이니까 유리화 시켜주면요, 여러분 r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유리화 시키면 밑에는 마이너스 r 제곱만 남겠네. 위에는 마이너스 r 제곱 있었고 루트에 4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이 친구 소거 돼서 r에 0 대입했을 때 정답이 얼마로? 4로 결정이 된다. x 좌표가 4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r이라고 하는 것은 4,0으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A가 그대로 4로 정답이 들어오면 되겠습니다.